자, 비상사태 사진이 굉장히 험악하죠. 우리나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보였던 모습. 지금 폭동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영상이 매일같이 뭐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Arrêtez. Ils ont fait ça le prétexte de Naël. Non, ils ont pas s'arrêter. Moi, qu'ils arrêtent, qu'ils cassent pas les vitrines, qu'ils cassent pas les écoles. The police in French is racism. Eux, ils font quoi? Ils nous tirent dessus. Et ils préfèrent piller pour essayer de se venger. 자, 교통 검문을 비롯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 프랑스에서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뒤에 시위가 있었고요. 그 시위가 커지면서 폭동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폭동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벌어진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전문가 좀 연결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뭐 아까 제가 잠깐 뭐 10대 총격으로 이제 숨지는 일이 도화선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뭐 표면적으로 또 직접적인 도화선이고요. 사실 시위가 폭동으로까지 확산된 원인의 인종차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예. 지금 실태가 어떻고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지금 사건에 시발이 된 지금 17살 청소년이 지금 경찰의 이제 검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가 이제 총격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지역 발생한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리우라고 많이 국내 소개가 된 파리 외곽 지역입니다. 예. 이 파리 외곽 지역에 주로 이제 과거에 지어진 사회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나 지금 이 인종차별과 관련을 해서 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시위 참여자들 중에 이제 평균 연령이 17세, 그러니까 지금 체포된 학생 사람들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17세고 10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 10대들이 특히나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1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생활권이 좀 좁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성인들은 먼 일터를 이제 오가는 그런 생활권을 갖게 되는데 학생들은 예. 주로 이제 학교와 집을 오가는 동네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요 10대들이 느끼는 프랑스라는 것은 이 동네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뭐 교육, 의료, 치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인데 예. 이들이 이제 주로 경찰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경찰들이 특히나 이제 요 이주민 이민자들 2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좀 거칠게 행동을 해왔던 것들은 정말 많이 좀 문제가 되어왔었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경찰은 일단 이곳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일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의 이제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많은 지금 언론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예. 프랑스 공권력이 유색 인종이나 무슬림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온 것은 좀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번에 경찰의 총에 의해서 사망한 그 청소년이 알제리계 이민자가 아니라 백인이었다라면은 적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에 대해서 옛날에 식민지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인종 차별에 대해서 여하튼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현지 언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런 어떤 불상사로 시작한 시위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경찰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인식이 좋지 않으면은 경찰하고 굉장히 좀 격하게 충돌한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약탈 방화로까지 전개가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폭력적 양상으로 퍼지는 겁니까?
예, 일단 전제할 것은 뭐 어떠한 동기에서든 간에 지금의 이제 무차별적인 방화와 특히 이제 상점 등에 대한 예, 약탈이 약탈은 나와요. 예,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단 약탈과 방화는 유럽에서 흔히 이제 군중의 일탈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평소 모든 시위들에서 소수의 과격한 시위대가 늘 존재합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까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프랑스에서 살았던 경험상으로 보면은 뭐 좌파나 우파 진영의 모든 시위들에서 큰 차이 없이 늘 소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유럽의 주 국가들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민혁명의 역사적 유산 때문인지 이 부당한 국가 권력이라고 주관적인 뭐 판단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예. 크게 터부시되지 않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동아시아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인 거죠. 인식이 그렇군요. 예, 하지만은 뭐 어쨌든 지금의 약탈 방화 국면은 너무 예. 지나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할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도 예. 시위대에게 방화와 약탈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지금 발표하기도 한 겁니다. 예, 윤 교수님. 그런데요. 네. 특히 주목할 거는 시위대가 방화를 하고 약간 파괴를 한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서관과 학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위대가 도서관과 학교를 이제 불태우는 장면들이 예.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2005년도에 있었던 박류 사태 때에도 예. 도서관과 학교가 주로 10대 시위대들의 주요 방화의 표적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약간 실제로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드니 맥클랭이라는 사회학자가 왜 예. 도서관을 불태우는가라는 실제로 연구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학자의 주장은 도서관이 단순히 문화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면서 예. 기성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세습시키는 기제로서 문화 자본의 상징적 측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10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 그 도서관과 학교가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국가 정부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위 과정에서도 보면은 시청과 세무서도 방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대들에게는 그곳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도서관과 학교가 그 상징적인 이제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 이러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 더욱 익숙한 것이 이제 애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요, 인접국으로도 뭔가 번지는 거 아니야? 특히 스위스에 있는 약간 이민 계층으로까지 뭔가 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예견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이라는 게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유럽 통합이 심화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동조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예. 학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파 혹은 수평적 유럽파라고도 하는데요. 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뭐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선진국들, 특히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 문제이다 보니까 예. 한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 주변 국가들에서도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게 폭발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2005년 박류 사태 때도 인근 유럽 국가들로 시위가 번진 사례가 이미 있었고요. 예. 특히나 이번 보면은 지금 주로 이 벨기에 불어권 지역, 스위스의 불어권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금 불길이 옮겨 붙었는데요.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독일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도 언제든 확산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주 초 지금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던 매우 폭력적인 시위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뭐 프랑스 파리 모습까지 약간 소강 상태라 그러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군요.